신정선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인적, 물적 최대 교류국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주중 대사로 계시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북경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2008년에는 그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을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중국은 또 2008년 5월에 그 사천성 원창 거기 대지진이 있었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잘 극복하고 또 그의 베이징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개최하는 것을 그때 목격했습니다. 한중 관계도 보면은 2008년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그렇게 이제 그때 규정을 했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그 역시 이제 그 원천 그 대지진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피해 입은 현장에 거기도 이제 방문을 하셔갖고 유재민들을 이렇게 위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외 언론들이 아주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양국 국민들 간에 서로 우호적 감정, 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가해증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변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당시에도 여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대사관에서 강력히 건의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중 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에서는 구호 물품들을 전달하였고, 이후 한국의 위기에 처하자 중국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이웃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그것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 국민들 간에 개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돕는 거는 인재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일이 한중 양국 모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중 간에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여 최근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을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웃나라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한국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중국이 발전을 했지만 또 앞으로 발전하리라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근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1인당 GDP라는 그 기준을 더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라는, 아니면 삶의 질이라는 그런 잣대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사님께서는 중국에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이 이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다시 이렇게 잘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또 베이징시 측에서 희망을 한다면은 아마도 양국 스포츠에 관련 또 기구나 아니면 양국 지자체 간에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과거에 일본에 나가는 올림픽 때도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렇고 역시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시설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북경도 참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그 한국 국민들께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국 복합문화타운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 국민들 상호 간에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호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문화교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민간으로 하여금 서로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문화활동,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춘천에서 이러한 문화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를 아주 크게 환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는 바는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산업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또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주중대사 임기를 마치시고 이후에도 계속 중국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사님께서는 외교관 출신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셨을 텐데요. 특히 중국을 연구하신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국과 중국은 이제 오랜 세월 서로 교류하고 또 협력해왔던 그런 중요한 이웃국가입니다. 또 현재에도 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평화 또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파트너죠. 또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전 한중 수교에도 직접 참여를 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한중 관계 업무에도 관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중국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지역마다 서로 상이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랄까 문화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이해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중국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한중 관계 발전에 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양국 관계에 대해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대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중 관계는 우리가 92년 수교 이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죠. 2017년 6월 달에 사실은 베이징을 방문했을 적에 1992년 수교할 때 같이 일을 했던 중국의 노 외교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양측이 모두 우리가 한중 양국이 모두 수교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즉 한중 간의 호혜 평등과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한중 간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한중 수교 당시 초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후면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음 30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속히 중국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 짓고 또 경제가 조속히 회복돼서 중국이 안정 속에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